전 세계 수학 천재들이 모인 유럽 교실에서 단 한 명의 15세 한국 소녀가 모두를 멈춰 세웠습니다. 계산기? 필요 없었습니다. 증명 과정? 그저 숫자가 머릿속에서 그림처럼 움직였을 뿐이었죠. 그리고 10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난제를 단 3분 만에 끝냈습니다. 교수들은 말을 잃었고 수학계는 술렁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겨우 15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수학을 좀 잘한다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유럽 수학 올림피아드 국제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부모님께서 더 놀라셨죠.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정말 막막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파리 샤를드골 공항까지 12시간. 도착하자마자 프로그램 담당자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저 말고도 세계 각국에서 온 수학 영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핀란드, 러시아까지. 모두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룸메이트를 만났는데 독일에서 온 안나라는 친구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어봤죠.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안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국? 아시아 쪽이면 주판 같은 걸로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는 제가 외국인이니까요. 대신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주판도 쓸 줄 알긴 하지만 요즘엔 그냥 머리로 계산해요. 안나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아마 농담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났습니다. 한국 수학이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건가? 암기식이고 구식이라고 여겨지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강사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수학과 교수였습니다. 첫 인사를 나누면서 각자 자기소개를 했는데 저 차례가 되자 몇몇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시아에서 온 애구나. 한국이면 암기만 잘할 텐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기도 생겼어요. 정말 그런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과연 한국 수학이 암기식일 뿐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지 말이에요.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되자마자 교수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다루는 고난도 문제였어요. 숫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계산 과정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를 30분 안에 풀어보세요. 계산기 사용은 자유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계산기를 꺼내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방에서 계산기를 꺼내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칠판의 숫자들을 보니 뭔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색깔별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은 홀수, 파란색은 짝수. 그리고 소수들은 노란색으로 반짝이면서 나타났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저에게는 숫자가 이렇게 보였거든요. 15분이 지났을 때 답이 나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직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저는 답안지에 답을 적고 손을 들었어요. 벌써 다 풀었나요? 교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제 답안지를 받아보시더니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칠판을 보시며 직접 계산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계산기 없이 이걸 풀었죠? 교수님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계산기 안 썼어? 이건 불가능한 문제인데. 안나가 제 쪽을 보며 말했어요. 혹시 미리 이 문제를 본 적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이 문제는 제가 어젯밤에 직접 만든 겁니다. 미리 볼 수도 없고요. 교수님이 저를 자세히 보시더니 물어보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한 건가요?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어떻게 색깔로 보이는지, 그리고 그 패턴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말이에요.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어주셨습니다. 흥미롭군요. 공감각적 수학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나서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심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대학교 3학년 수준의 교재를 바탕으로 한 문제들이었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수준의 문제는 접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수님이 첫 번째 문제를 칠판에 적기 시작했는데 미분방 정식과 복수함수가 섞인 복합 문제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 문제는 1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문제를 보자마자 또다시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더 복잡한 패턴이었어요. 3차원 도형들이 회전하면서 서로 맞물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손을 들지 않았어요. 어제처럼 또 의심받을까 봐서요. 그래서 10분을 더 기다렸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또 벌써요? 교수님이 놀라시며 제 답안지를 받아보셨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계산을 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번에는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안나가 제 쪽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어? 그때 교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잠깐만요. 즉석에서 테스트를 해보죠. 교수님이 칠판에 새로운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즉흥적으로 만드신 문제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총 5개의 문제를 연속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풀어보세요. 저는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정답, 두 번째 정답, 세 번째도 정답. 네 번째 문제까지 연속으로 마치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5번째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지만 역시 정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다른 교수님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동료 교수님들과 잠깐 회의를 해야겠습니다. 10분만 기다려주세요. 교수님들이 교실 밖으로 나가시자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암산이 아니야. 뭔가 다른 방식으로 수학을 보는 것 같아. 마르쿠스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 넌 정말 다른 행성에서 온 거 아니야? 그 말에 모두들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제가 이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니 어제 봤던 교수님 외에도 다른 교수님들이 3분이나 더 계셨어요. 모두 프랑스, 독일, 핀란드에서 온 수학과 교수님들이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프랑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지연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갑자기 저만 호명되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나의 표정도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어제 보여준 풀이 능력이 정말인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독일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간 의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혹시 미리 답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쓴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의심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인 줄 몰랐어요. 칠판 앞에 서자 교수님들이 번갈아가며 문제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대학원 수준도 있었고 심지어 연구 논문에서나 볼 법한 문제도 있었어요. 계산 과정을 보여주지 말고 답만 써주세요. 핀란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손으로 계산하는 모습도 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익숙한 색깔들이 나타났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교차하면서 복잡한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답이 보였어요. 칠판에 답만 적었습니다. 교수님들이 계산기로 확인해 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도 대지 않고 그냥 칠판에 답만 적어 내려갔어요. 네 번째 문제까지 연속으로 마치자 독일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과정 없이 답만 맞히는 건 진정한 수학이 아닙니다. 증명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프랑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4문제 연속 정답은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네요. 핀란드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전 오히려 흥미롭습니다. 증명 과정 없이도 정답을 찾아내는 직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워요. 하지만 독일 교수님은 여전히 회의적이셨습니다. 수학은 논리와 증명의 학문입니다. 직감만으로는 안 돼요. 그날 평가가 끝나고 나서 교실 분위기가 묘했어요. 절반은 놀라워했고 절반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평가가 끝난 후 교수님들이 저를 따로 불러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교수님 3분과 저만 앉아 있으니 무척 긴장됐어요. 지연 씨가 문제를 푸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프랑스 교수님이 부드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숫자가 어떻게 보였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숫자는 제 머릿속에서 색깔과 도형으로 떠올라요. 교수님들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떤 색깔로 보이나요? 홀수는 빨간색, 짝수는 파란색이에요.
소수는 노란색으로 반짝거리고요. 그리고 계산할 때는 이 색깔들이 움직이면서 정리돼요. 핀란드 교수님이 흥미롭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복잡한 수식은 어떻게 보이나요? 3차원 도형들이 회전하면서 서로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랄까요? 독일 교수님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 방식으로 수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논리적 사고 없이도? 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게는 그 논리가 색깔과 모양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프랑스 교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공감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공감각은 한 가지 감각이 다른 감각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숫자를 볼 때 색깔이 보이거나 음악을 들을 때 색깔이 보이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게 그런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학적 직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핀란드 교수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공감각 기반의 수학적 사고라니. 하지만 독일 교수님은 여전히 회의적이셨어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정확한 수학을 할 수 있을까요? 엄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도 고민이 됐어요. 정말 제 방식이 올바른 수학인 걸까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교수님들끼리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고 들었어요. 공감각 기반 직관 수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말이에요. 연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테스트와 평가를 거치면서 다른 학생들과도 많이 친해졌어요. 안나는 이제 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고 마르쿠스도 저를 수학 마법사라고 부르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마지막 날 특별 강의가 있었는데 독일에서 온 베르너 교수님이 직접 강의를 해주셨어요. 베르너 교수님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수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에게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셨던 분이기도 했어요. 강의가 끝나갈 무렵 베르너 교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아무도 풀지 못해도 괜찮으니 도전해보세요. 칠판에 적힌 문제를 보자마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어려워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 문제는 제가 10년 넘게 연구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베르너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10년 넘게 연구한 문제라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저는 문제를 보자마자 또다시 머릿속에서 색깔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복잡한 패턴이었어요. 여러 개의 도형들이 겹치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동안 저는 집중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노란색이 서로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패턴을 따라갔습니다. 3분이 지났을 때 답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연구한 문제를 3분 만에 풀었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머릿속의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답은 확실했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답을 찾은 것 같은데요. 베르너 교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벌써요? 3분밖에 안 지났는데요. 네, 확실하지는 않지만 칠판에 써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칠판에 답을 적었습니다. 베르너 교수님이 그 답을 보시더니 잠시 멈춰서셨어요. 그리고는 계산기를 꺼내서 확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5분, 10분이 지났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침내 베르너 교수님이 고개를 들으셨어요.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걸 3분 만에. 베르너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는 제가 정말로 10년 넘게 붙잡고 있던 문제입니다. 부분적인 해답은 있었지만 완전한 해는 찾지 못했거든요. 그 순간 교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나가 가장 크게 박수를 쳤고 마르쿠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베르너 교수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지연 씨, 정말 미안합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것을 사과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수가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수학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풀이 방식을 공식적으로 연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수학회 연구진들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어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지연 씨의 수학적 접근법은 기존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연구팀장이 말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암기식 교육이 창의성을 해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특히 아시아권 교육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고요. 그 말에 조금 기분이 상했지만 계속 들어봤어요. 하지만 지연 씨를 보니 전혀 다르네요.
한국 수학 교육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나온 게 아닐까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암기를 통해 기본기를 탄탄히 다진 후 그것이 직관적 사고와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수학적 능력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덧붙여 말했어요. 유럽에서는 창의성과 논리성을 강조하지만 기본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지연 씨는 기본기도 탄탄하면서 직관도 뛰어나네요. 그럼 한국 수학 교육이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연 씨만의 특별한 능력이 한국식 기초 훈련과 만나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유럽 수학계에서 한국 수학 교육 방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연구기관에서 한국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 학습을 통한 기본기 습득이 고급 수학적 직관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설이 나오고 있어요. 연구팀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암기식 교육이 창의성을 막는다고 생각했는데 지연 씨 사례를 보니 그게 아닐 수도 있겠어요. 몇 주 후에는 독일과 핀란드에서도 연구진들이 왔어요. 모두 제 사례를 통해 동양과 서양의 수학 교육을 비교 연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학을 배웠나요? 독일 연구진이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구구단부터 외우고 기본 연산을 반복 연습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로 풀이법을 익혔고요. 그럼 지금 보여주는 직관적 능력은 언제부터 생겼나요? 어릴 때부터 숫자가 색깔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걸 수학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건 한국에서 기본기를 다지면서 깨달았습니다. 연구진들이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반복 학습이 오히려 특별한 능력을 발현시키는 계기가 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기본기가 자동화되니까 더 깊은 패턴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한국식 수학학습법을 도입하는 실험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암기식 교육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죠. 지연 씨 한 명이 우리의 교육 철학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프랑스 연구팀장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하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 수학회에서 정식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저를 특별 강연자로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더 놀라셨어요. 15살 한국 학생이 유럽 수학회에서 강연을 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다시 유럽에 갔을 때의 대우는 처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연구진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호텔도 최고급으로 준비해 주셨고 모든 일정이 저를 중심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강연 당일 대형 강당이 꽉 찼어요. 유럽 각국의 수학자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게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시작하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숫자가 어떻게 색깔로 보이는지, 복잡한 수식이 어떻게 도형으로 나타나는지 말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질문 시간에는 정말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계산 능력이 아닙니다. 벨기에에서 온 수학자가 말했어요. 새로운 수학의 문법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프랑스 수학회 회장이 무대로 올라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연 씨 덕분에 우리는 수학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암기와 직관, 기본기와 창의성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세계 각국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제안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사례를 통해 한국 수학 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한 명의 작은 소녀가 세계 수학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된 거니까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해봅니다. 만약 제가 주판 얘기에 상처받지 않았다면, 만약 오기를 부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편견이나 선입견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방식이 틀렸다고 여겨져도 포기하지 않는 것. 수학은 정말 아름다운 학문이에요. 숫자들이 춤추며 만들어내는 조화, 복잡한 문제들이 단순한 패턴으로 정리되는 순간의 쾌감. 그런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도 연구는 계속되고 있어요. 공감각 기반 수학 교육법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졌고 전 세계에서 비슷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찾아내는 프로그램들이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특별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의 교육 방식, 우리의 끈기와 기본기를 중시하는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세상을 놀라게 할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순간까지 자신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